이걸 모르면은 앞에서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노골적으로 높은 확률로는 뒷담화를 까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모르면 무시당하는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라는 내용입니다. 호. 일본에서 이제 봄을 얘기할 때 꽃가루 알레르기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벚꽃도 유명하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행태를 봤을 때 제일 유명한 게 일본에서는 프레쉬맨이 아니에요. 예, 프레쉬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냐면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회사에서도 이제 신입사원이 입사하는 시기, 그러니까 새 출발의 시기 봄이죠. 예, 그런 의미로 이 봄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새롭게 이제 사회에 데뷔하는 친구들을 얘기할 때 이 매너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붙여옵니다. 오. 신사회인이 꼭 알아야 될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 몇 가지. 아, 있죠. 모르면은 무시당하는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 이것만은 알고 가자 비즈니스 매너. 이래가지고 이런 책, 흔히 말하는 교양서 같은 느낌이죠. 사회 교양서. 이게 일본 서점에 쫙 깔리고 그 다음에 뭐 기업마다도 웬만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신입사원 연수에서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까 예. 사회인이 됐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꾼이 되어라. 그런 너에게 이런 식으로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 일본 사회를 일본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많이 좀 가르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요새 일본에서도 뭐 IT부터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4월달부터 너 일해 이런 기업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 매너를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어찌보면 습득을 해야 되는 친구들 좀 많이 생겨요. 일본 내에서. 있죠. 맞아. 근데 이게 오늘 타이틀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모르면은 무시를 당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들 자기네들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혼지와 카타치카라 하이루라고 해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형태가 제일 우선이 된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 저 친구는 대충 요 정도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이즈가 나온다는 단어를 쓸 때 일본에서 딱 보면 합니다. 걸음걸이 하나, 옷매무새 하나, 명함을 낼 때 그 스냅. 계산 완료. 오케이. 이건 진짜 이게 일본 사회예요. 스캔 완료. 딱 그걸로 나온 게 이게 일본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 아니 그래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본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소한 이런 매너 같은 거 하나 틀린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지장이 있겠어라고 느끼겠지만 오상이 영업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상도 밖에 나가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아예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올려주질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여러분 사회인이 됐으니까 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일본에서도 연령을 구분 지을 때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이랑 사회인은 전혀 다른 생물이에요. 일본에서. 학생 때 허용되던 거 아니면 뭐 인턴 때 허용되던 그런 느낌과 너는 이제 계급장 되고 난 그냥 사회인이야. 학생이 아니야. 그러면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인 그럼 최소한의 룰, 최소한의 매너라는 게 무조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일본에 장사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깔본다고 해야 되나? 예. 일본에서 장사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네라는 말을 지들이 뒤로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왜?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 외국인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딱 가잖아요. 야, 진짜 진짜 일본에서 장사를 하겠다는데 기본이 안 돼 있네. 야, 저기 제껴.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예. 앞에서 무시를 안 당한다 하더라도 뒤로 돌아가지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좀 고리타분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갈라파고스 문화 중에 하나로도 좀 자리를 잡고는 합니다.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저희 회사에서 1년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비즈니스 매너를 가르쳐 줄 때 정말로 저는 회사에 반발을 많이 했어요. 딱 이 모습이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강사 선생님 일본이 이러니까 갈라파고스입니다. 일본이 이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이걸 왜 배워? 시간의 낭비다. 이 시간에 경쟁회사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걸 알려주세요. 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오상이 신입사원 앙케이트 때 적어서 제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박간의 오상이 그 후로 뭐 회사 이직도 하고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참 개념이 없고 참 정신 나간 신입사원이었구나. 당시에 인사 담당자님이 나를 보면서 웃었는데 그 웃는 표정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을까. 모르는 사람이래죠. 모르는 이 친구가 참 개념이 없구나.
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 비즈니스,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은 일본식 법이 이 비즈니스 매너라는 겁니다. 이걸 따라줘야지 나 하나 싫다고 이걸 안 하면은 그러면 네가 떠나라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근데 넌 일본에서 장사하지 마. 넌 일본에서 일하지 마. 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다른 회사를 전전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직장에 감사했던 게 뭔지 압니까? 신입사원 연수입니다. 진짜 이게 농담한 게 아니라 그때 워낙 거의 뭐 기계적으로 군대 시절 멘트로 합숙을 했거든요. 아침에 밥 먹고 오전 시간에 명함갑에서 명함을 꺼내는 방법. 오후 시간에 신입사원 짝을 맞춰가지고 명함을 전달하면서 방식 있잖아. 그리고 한 명이 딱 관찰하는 거예요. 저 친구 손 모양이 잘못됐어요. 명함이 명함갑 위에 와야 되는데 한쪽 손이랑 이게 뭔가 위에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너무 위에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밑에 내려가도 안 되거든요. 와, 이 느낌. 제대로 하는구나.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군대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좀 배웠어요. 오상은 조금 큰 회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잘 받았는데 저는 막 작은 회사 입사했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레벨이 다르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그냥 아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비즈니스맨이라는 이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 아무런 형태도 없는 학생들이야. 일본 학생들. 걔들을 넣어가지고 찍는 거예요. 양산형 비즈니스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 사회를 못 버티는 거죠. 일본 사회에서. 그렇죠. 하지만은 이게 일본 사회에서 예전부터 있던 어찌 보면 통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일본에 취업을 할 때 있잖아요. 너무 개성이 강해. 내가 이 회사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는 친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열심히 분부대로 열심히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를 좋아할 것 같아요. 후자를 좋아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성적인 친구보다는 일을 하는 이제 인재들 뽑아가지고 우리가 사람 만들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일본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이다 이런 낡아 빠진 걸 없애겠다 라고 해서 자기만 없애면은 비즈니스가 되나요? 안 되죠.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다 유지를 하고 있거든. 고객사에 갔을 때 우리 부하 직원이 어떻게 비춰질까? 고객이 왔을 때도 어떻게 비춰질까부터 해서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은 일본 신입사원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저도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럴 때 오늘은 좀 제가 좀 처음이 좀 길었는데 대충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걸 보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이건 박간의 방송에서 예전에 제가 명함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본이 명함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명함을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일본처럼 이런 테크트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정해진 게 있어요. 테크트리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4드론이다. 아니면은 뭐 있잖아. 초반 러치다. 아니면 후반이다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빌드, 정해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일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테크트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완수를 하지 못하면은 쟤는 진짜 사회인 짬밥을 어디로 먹었네. 이런 식으로 좀 눈총이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명함을 많이 받잖아. 그럼 어떤 사람들 명함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이렇게 탁탁탁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럼 큰일 납니다. 예. 명함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진열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교환 한튼가 할 때도 이 그림 자체가 FM입니다. 이 그림이 딱 FM의 명함 교환 방법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교환이 될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둘 다 두 손이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먼저 받으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먼저 받으라고 계속 미리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먼저 명함을 가져갈 때까지 난 가만히 있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서로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호흡이 있어. 어디 회사의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저쪽 또 어디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딱 서로 이제 카드 오픈 이러잖아요. 교환을 할 때 대충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예, 그렇죠. 동시에 싹 주는 거예요. 이게 늦어도 안 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받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싹 가는 게 매너 중에 매너입니다. 명함을 꺼내가지고 주는 단계에서 이미 상대방은 나에게 대한 당신의 비즈니스 전투력은 몇이군요 라고 딱 스카우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한국어로 보면 이런 식으로 명함 값을 갖고 있잖아요. 상대방보다 아래로 내밀어 겸손을 나타낸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예를 들어 그 고객사고 나는 영업 온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밑으로 가죠. 이거 이제 아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고객사는 여유가 있잖아. 아하, 이번에 새로운 영업 당담자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은 이제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은 예.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니 네가 영업하러 왔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려? 어디서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라든지 높이 똑같아. 그렇죠. 호. 맘먹으려 드네. 양손으로 꺼내 양손으로 받는 게 기본인데 교환하는 경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교환하는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꺼내 왼손으로 받는다. 딱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동시 교환. 동시에 가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신입사원끼리는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근데 짬이 차면은 딱딱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삭 딱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걸 이제 제대로 못하면 일본에서 쟤는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네. 일을 잘한다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의 첫인상이 여기서 한 번 바로 딱 정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많은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여기서 절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말로 박강호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로 스파르타식으로 배워놨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잘 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본 회사 있다가 일본 회사 말고 한국 이제 일본 회사에도 이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 지사에도 다녔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박강호 영상에 지적을 했나? 지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가 뭘 한다고 임마? 어디서 이놈 새끼?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주면은 제가 과장님을 깔볼 건데 상관이 없죠. 예, 내 일이 아닌데. 예, 그 가만히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알잖아. 상대방 고객사 가면 일본 사람들 표정을 보면 알잖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아는데 이제 그냥 예. 난 내 할 것만 잘하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진짜 나 그랬어요. 오상 왜 그렇게 치사해요? 그럼 본인이 그래서 옆에서 과장님 명함은 약간 좀 위치를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내가 회사 가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사람들아. 야 박사원, 네가 그렇게 일본에서 짬을 많이 먹었어? 야 여기 한국 회사야.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면서도 알면서도 이제 부장님 아니 그게 이런 느낌으로 좀 있었습니다. 예. 박간의 오상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건 명함이니까 외부 활동을 하는 직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매라든지 외부 회사 사람들이랑 만날 경우가 생기면 명함을 교환하잖아요. 이 다음 거는 이제 모든 일본의 신입사원들 이 제일 이제 그 힘들어하는 난관 중에 하나. 예전에 박간의 오상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화 응대입니다. 전화 응대. 근데 이게 한국이랑 많이 좀 차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짜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아마 대한민국의 신입사원들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있잖아. 당장에 앉아가지고 내 맞은편에 앉는 사람이 이름도 못 외웠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전화 와가지고 야 누구누구 바꿔 이러면은 머리에 순간적으로 버퍼링이 생기잖아요.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 나 무슨 누군데? 야, 그 누구 바꿔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입사원들 이건 혼란나는 건 아마 전 세계 만국 공통일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신입사원분들 일단 이해해서 보류죠. 야, 누구였어? 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고 보류하고 옆에 앉는 사수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럼 사수가 바꿔봐. 예,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셔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 요즘 잘 지내시죠? 아드님도 요즘 학교 잘 다니시고, 예. 자기 산에 있는 사람들 이름 뭐지?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있잖아. 상대방 회사 이름 기억 못해서, 그렇죠. 어디서 온 전화인지 설명을 못하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게 전화라는 게 패턴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박간영 목사님 아까 재현한 거는 내부 있잖아. 내부에서 내부망으로 전화 왔을 때, 야, 뭐 누구 대리 어느 부서 누군데 이런 말 하는데 제일 빡신 게 흔히 말하는 외부 있잖아요. 외부에서 연락 왔을 때 고객사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이 전화 왔을 때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내 정지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 박간영 목사님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벨이 따랑따랑 내부망입니다. 따라라랑 이건 외부입니다. 이렇게 전화 벨 소리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화 소리 벨이 울릴 때 신입사원 때는 전화 벨이 울릴 때 이제
그 갑갑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딱 전화 받았는데 상대방도 어디 어디 주식회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해준 회사는 정말로 좋은 회사, 정말로 우리가 뭐 평생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 좋은 회사인데 대부분의 회사는 줄여서 얘기해요. 어디에 누구 과장인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물어봐요. 아니면은 바로 자기 회사 얘기도 안 하고 누구 과장님 계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 뭐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실례지만은 어디 회사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잘 말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신입사원분이니까 많이 긴장해서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해서 보류. 그러니까 한국어도 그거 예스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고객은 위대한 분이니까 무조건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뭔데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보류 누르고 이제 머리가 포맷이 돼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누구다? 누구요? 누구였지? 내가 지금 무슨 전화를 받은 거지? 예, 무슨 전화를 받은 건지? 미치겠는 거지. 이제. 그럼 옆에 있는 사수가 물어보잖아요. 누구 전화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받으라고 신입사원들 연수를 했는데 실전은 다르잖아요. 왜? 연수 때는 무슨 주식회사의 구매 담당 누구누구입니다. 귀사의 어느 분은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외근 중이십니다. 제가 나중에 전화를 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수를 했는데 실전은 무슨 과장님 계십니까? 응? 아니 뭐 외근 나가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이랑 연습은 전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99% 내정지가 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일본에서 말하지만 깨져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예, 속칭 받고 나서 많이 받아야지 긴장감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저도 정말 처음에 그랬어요. 전화 받는 게 정말 죽는 것만큼 싫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은 그렇죠. 나오잖아요. 메모를 해야 되거든. 이것도 처음에는 메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 상대방 발음이 이게 다나카상인지 카나카상인지 또나카상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박강희 우선 한국 사람이잖아요. 특히 더 이제 일본 사회에서 전화를 받을 때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사람들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기 사장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화로는 사장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부장님 계십니까? 부장은 지금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평소 때는 우리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높임말 취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상대방 고객이 더 높기 때문에 전화 왔을 때는 수학이 반대편의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높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다 낮춰야 돼요. 예로 얘기하면 있잖아. 박 부장님 계시죠? 박 부장님 계십니까? 했을 때 부장의 박은 지금 외출 중입니다. 예, 한국식으로 하면은 사장님은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놀랐네요. 큰일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앞전범위를 얘기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처음에 엄청 헷갈렸었어요. 그래도 상대방은 그냥 일개 과장이고 우리는 사장님인데 우리 사장님을 내가 이렇게 싸게 얘기해도 되나? 이게 기본이다. 이걸 일본 친구도 실수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부장님, 사장님이 할아버지고 야 저기 새파란 저 신입 사원 전화 왔는데 어디서 하는데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통달이 가능해야지 일본에서도 좀 이제 사회짬 좀 먹었구나, 좀 이제 하는구나 라고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상대방이 외부인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몰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정말 모르고 처음 전화를 받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이 단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항상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라는 단어를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일본어로 하면 이츠모 오세아니 나tte 오리마스 라는 단어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난 그 사람의 밥 한 번 얻어본 적도 없고 뭐 받은 적이 없어. 하지만은 우리 회사는 그 사람에게 항상 신세를 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신세 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비즈니스 메일 때도 그렇죠. 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친구도 비즈니스 메일 쓰는 거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메일 쓸 때도 뭐 상대방 누구누구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향그러운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벚꽃 구경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싸대기 맞죠. 예. 어디 주식회사 누구누구님.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번에 어느 안건에 대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시작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못 맞추면 그 친구는 사회인 실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 부탁드립니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누구누구 배상 누구누구 올림. 처음에는 끝 정해져 있어요. 이걸 안 쓰고 안녕하세요. 뭐 곤니치와 뭐 오하요 고자이마스. 샤딩이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하면 좀 외부적인 요인이 좀 많은 내용을 좀 제가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내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요구받는 비즈니스 매너 중에 하나인데 호렌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에 호렌소. 예, 한국어로 뭐냐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예, 시금치. 비즈니스 매너에 왜 시금치가 중요할까? 호렌소가 뭐냐면은 일본어의 이제 준말인데 호코크, 렌라크, 소단. 그러니까 보고, 연락, 상담의 준말이 호렌소, 시금치입니다. 이거는 한국도 아마 공통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물어보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연락 상담일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하잖아. 너는 왜 일일이 이걸 다 나한테 얘기하냐? 그 정도는 네 선에서 알아서 못하냐? 이런 말을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얘기를 안 해. 어이 박사원 그 연락 왔었다며. 사수인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호렌소 몰라? 보고? 저번에 그 말씀하실 때 그건 본인 그거랑 이거는 다르지. 이거 고객사 관련된 얘기는 그때 제각 보고를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이거 이번에 이제 고객사에 제가 메일을 보내는데 이 메일 문서 그대로 나을지언지요. 박사원, 예. 신입사원 연수 때 메일 쓰는 거 배웠잖아. 그 사수인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을 뭐 지정을 해야 돼? 뭐 밥까지 내가 떠먹여줘? 이거 해야 돼? 아니 그래도 이게 제가 좀 상담한 의미에서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지. 박사원이 책임지고 고객사랑 메일을 보내. 그래서 메일 보냈다? 그런데 고객사에서 메일을 안, 나중에 이제 그 미팅이 있어서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에게 한마디 들은 거야. 어이, 박사원 일로 와봐. 예? 자네 저번에 메일 보냈을 때, 우리 메일 보내 비스 메일 몰라? 자네는 그 고객사 그 부장님을 처음 만나더라도 일본에서는 항상 신세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그거 내가 메일 쓰라고 비스 강좌 때 알잖아. 들었지? 예. 근데 왜 그거 안 썼어? 아니 제가 그때 안 쓴 메일 보여드렸는데 본인이 쓰라서. 이 친구야 그건 기본이지. 그걸 나한테 다 보고 내가 검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사도 마찬가지인데 호렌소 보고 연락 상담이 있다 하지만은 이거 실체로 하다가 요 연락해 먹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본에서도 사수 잘못 만나면은. 그래서 이게 사회적 비즈니스 매너긴 한데 보고 연락 상담은 그때 눈치 봐가지고 어차피 좀 깨지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요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요거는 얘기 안 하면 나중에 갈굼 받겠지.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막 이거 호렌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눈치 봐가면서 그리고 또 상사가 부하 직원 갈굴 때 이것만큼 좋은 건덕지가 없어요. 얼마나 안 그래? 왜 얘기 안 했어? 일일이 그걸 다 들어야 돼? 여러분 가불기가 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이거 갈굼 당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드럽한 경험이 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이제 뭐 전화 예절, 명함 예절, 회사 생활하면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를 진짜로 모르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라는 것 자체가 능력제로 돌아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틀에서는 연공서열이라는 틀을 많이 씁니다. 왜? 기성세대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 20대 직원, 30대 직원, 40대 직원에게 기대하는 업무라는 거는 그렇게 키지가 않아요. 대충 너는 이 정도만 해주면 돼. 남들 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해주면 돼. 라는 식으로 업무적인 거를 요청을 한다면은 이 비즈니스 매너라는 거는 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은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근본이 없는 애가 돼요. 일 잘하더라도 그런 기본이 안 되는 친구는 마지막까지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인상을 좀 많이 잡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있잖아.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죠.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 대 일본 사람이면 그렇게 되고 그 일본 사람 대 그 외국 사람이면 그 이미지가 좋아지잖아. 그렇죠. 아마 못하죠라고 생각하는데 그 잘하면 우리랑 일 같이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 공부
해주셨구나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제쳐 두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일본은 카타치부터 들어간다. 형태부터 들어간다. 겉모습을부터 판단한다.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이 이 친구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떠나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행동, 양식이 일본식 비즈니스 매너에 얼마만큼 만점에 가깝냐. 그걸 이 친구가 몰라서 안 하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못 하느냐? 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첫인상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회사에 첫인상을 주는 게 잘생긴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비즈니스 매너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모르면은 앞에서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노골적으로 높은 확률로는 뒷담화를 까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십 년간은 계속 유지가 되는 일본 사회의 문화라고 느끼면 됩니다. 참고로 박간영호상도 나름 비즈니스 매너는 자신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옛날 전성기 때보다는 좀 못하네요. 예. 끝!